자전거 도로예요. 여기는 인도고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전거 도로가 양방향입니다.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 분이 걸어가시는데요. 네, 이렇게 갑자기 왼쪽은 인도고요. 오른쪽은 자전거가 양방향 통행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요, 숲이에요. 풀숲이에요. 여기는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저 아주머니 세 분이 가시다가 갑자기 왜 들어왔을까요? 자전거가 한 20 정도에서 한 25 정도 된대요. 언제 들어오나요? 이때 원근 다음에 사람 뉘어보죠. 여기 하나 눕고, 그지? 한 사람, 두 사람, 조금 더 있을까? 야, 멀어 보이지만은 바로 코앞이었을 때요. 5m 될까요? 요거는 해보면 돼요. 자전거 블랙박스에서 자전거 또 저것도 없잖아. 보닛도 없잖아. 그럼 바로 보일 것 같은데? 바로 보이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기서 자, 사람이 저기 있고 요랑 똑같은 거리를 측정해 보세요. 자전거 블랙박스 똑같이 보이는 상황이 되면 몇 미터인지 한 5m 될까요? 자동차랑 자전거랑 어느 게 더 잘 멈추나요? 어느 게 더 잘 멈출까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것도 자동차, 근데 그것도요 미리 예상을 하고 딱 멈추는 것하고 지금처럼 예상치 못한 상태하고 좀 달라요. 이분이 끽 소리가 나면서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났어요. 왼쪽은 인도, 오른쪽은 자전거 왕복도로. 오른쪽 막혀 있어요. 보행자 갈 길이 없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자전거 22고 빠르면 25입니다. 불박사는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 아주 가까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울 것 같아요. 앞뒤 브레이크 잡아도 밀려서 충돌이 났습니다. 볼륨을 크게 하시면 브레이크 잡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 생각에는, 본인 생각이에요. 속도와 무게가 자동차보다 가볍기 때문에 자동차보다는 좀 일찍 멈출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더 잘못입니까? 보행자가 더 잘못입니까? 보행자 100% 잘못입니까? 경찰에서는 자전거를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차 대 사람 사고라고. 투표 시작. 96%가 보행자 100% 잘못이다. 보행자가 더 잘못이고 불박사도 일부 잘못 있다. 4%. 자전거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없고요. 저도 마음은 저수 뛰어들면 어떻게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보행자 100%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전거에게도 아니 거기 보행자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조심 좀 하지 그랬어요 하면서 한 30% 근처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 위험해요. 네, 저렇게 만약에 저렇게 건너갈 곳이 있다고 그러면 그럼 더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조그맣게 횡단보도도 있어요. 한강이나 큰 하천 가보면은 요 자전거 도로 여기 옆에 조그만 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 횡단보도는 없어도 건너갈 때가 있으면 조심해야 돼. 자전거도요. 근데 건너갈 때 없이 여기 왜 들어와요? 혹시 합의가 안 돼서 자전거 종합범위 없잖아요.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이에요. 합의가 안 되면 재판받아야 돼요. 무죄 주장 열심히 해보세요. 96%는 무죄 의견입니다. 강변북로예요. 제한속도 80도로 불박차는 2차로를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요 앞에 가는 차를 잘 보세요. 1차로 가고 있던 차가 어떻게 하는지 가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잘 가는데요. 브레이크 잡더니 들어오면서 깜빡 끼고 그러고 멈추네. 아이 참나. 저 차가요. 오른쪽으로 가려면 미리 들어갔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려다가 안 되니까 腾멈추네요. 브레이크 잡을 때는 1차로 그 앞에 차가 또 있어서 그러나 근데 들어오면서 깜빡이 키면서 으아 갈라부터 들어가든가 말든가 하지 이렇게 멈추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 사고에 대해서 과실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가 들어오는 거 보고 바로 브레이크 잡았지만 피하지 못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차로 병행 사고는 7대3이야. 근데 저 차가 너무 급하게 들어왔어. 저 8대2 아니면 9대1. 아니지 100대 빵이지. 투표 시작. 칼치기는 뒤에서 들어오는 걸 보통 칼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칼치기라기보다는 변경후 급제동이죠. 100%가 100대 빵이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내가 빠져나가야 될 때가 어딜지 잘 헷갈릴 때는 미리부터 2차로로 오른쪽 차로로 와야죠. 여기 맞다 싶으면 나가고 좀 헷갈리면 좀 속도 줄여서 비상키고 속도 줄이면서 아 맞다 그럼 나가고 아니면 그 다음에 다음인가 보다 그냥 쭉 가고 근데 1차로 가다 쑥 들어오면 만약에 불박차가 승용차가 아니고 대형 트레일러였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강원도 춘천인데요. 저 앞에 신호 녹색입니다. 정상도로 갑니다. 직좌 신호. 맞은편에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쭉 있습니다. 정상 들어가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나는데 아이고 신호 대기 중인 차 5대 지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그런데 경찰은 불박차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통고 처분했어요. 범칙금 부과하겠다는 거죠. 즉결로 갔어요. 즉결. 나 즉결 심판 받겠습니다. 이게 통고 처분 처음부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 통고 처분 안 받겠습니다. 나 그 범칙금 납부고지서 안 받겠어요. 그럼 바로 즉결 보내는 거고요. 스티커를 발부받고 10일 내에 안 내면은 다시 20일 동안 시간을 줍니다. 그동안에 20% 더 내야 돼요. 가산금부터요. 그때까지 안 내면 그럼 즉결에 보내집니다. 하여튼 이분이 즉결 가셨어요. 난 도저히 피할 수 없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춘천지방법원에서 무죄! 저걸 어떻게 피하느냐? 그렇습니다. 밤에 일어난 거, 5대 지나서 사고 난 거나 낮에 일어난 거, 낮에 몇 대 지났나요? 신호대기 중인 차? 가보죠. 낮에 여기에서 1대, 2대, 3대, 4대 이거나 그거나 예. 아까는 직진이고 이건 우회전이잖아. 아니 내가 정상적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험사한테 이거 보여주고요. 난 잘못 없다. 저거 보험 처리하면 내가 할증됩니다. 난 못하겠다. 만일 저 보행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나한테 통고 처분할 겁니다. 저 즉결 가겠습니다. 그래서 즉결해서 밤에도 무죄, 낮에도 무죄, 밤에도 무죄, 낮에도 무죄. 예, 그렇게 무죄 판결이 쌓이고 쌓여야 그래야 잘못된 관행들이 새롭게 고쳐질 수 있을 겁니다. 불박차는 2.5톤 트럭입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어요. 자, 신호 바뀌었습니다. 갑니다. 왼쪽에 빨간 차. 하이 참나. 저 빨간 차가요. 깜빡이 언제 켜나 보세요. 이때 이거 보일까요? 이때쯤 보이겠죠? 그래서 저 차가 내가 차로 변경하나 보다 그래서 살좀 속도를 줄여줬대요. 들어오세요. 그런데 멈추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저 오른쪽으로 들어가려면 주유소 들어가려면 브레이크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변경해서 덩 멈추는 거예요. 이분이 느끼실 때는 2.5톤 트럭에 승용차와 달리 좀 시야가 더 넓잖아요. 그 시야가 더 넓어서 저 승용차가 좀 미리 보였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네, 제한테요 이렇게 보였어요. 신호받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제 시야가 높아요. 운전석 창문으로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살짝 가속을 멈추고 비켜주는 상황이에요. 네, 차로 변경하라고. 그런데 거기서 주유소 들어가려고 감속하려는 거 생각지도 못했죠. 주유소로 쑥 들어갈 거 제가 몰랐죠. 이미 저도 쭉 가다가 그 차가 그냥 단순한 차로 변경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불박차 보험사는 100대 빵은 어렵대요. 분심이 가야 된대요. 분심이 가면 저런 거 8대2나 9대1 나올 것 같대요. 제가 바빠요. 저 그냥 견딜게요. 저 병원에 안 갈게요. 제 차만 100% 좀 고쳐주세요. 상대는 안 돼요. 8대2에요. 8대2. 변호사님, 저 이거 분심이 거치지 않고 바로 수능 가려고 그럽니다. 차로 변경하자마자 주유소 가려고 바로 급감속하는 차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빵이다. 100대 빵은 어렵다.
여러분들의 100%가 100대 빵이죠. 저렇게 들어오는 거 어떻게 피합니까? 아, 참. 깜빡이 켰다고 그러더라도 그럼 그 차 깜빡이 켜는 순간에 내가 곧바로 거기서 급제동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보시죠. 상대 차가. 자, 지금 이제 속도 가속되는 중이에요. 한 이때쯤. 아, 들어오려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건 못 피하죠.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때쯤부터 하나, 아이고 1점 몇 초예요. 저 때 빵 한다고 저 차가 안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저 차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혹시 일부 판사만나면 100대 빵 아니라 할 수도 있어요. 깜빡이 켰잖아요. 운이 안 좋아서 일부 판사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항소심까지 가셔서 100대 빵 판결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박차 보험사는 100대 빵을 주장하고요. 택시 보험사는 60대 40을 주장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황색 전멸등, 앞에 좌회전차가 있고요. 쭉 가는데 비상등 기차가 있고요. 구이동. 오호. 와. 다시 한번 볼까요? 불박차 정상적으로 2차로 가는 거예요. 1차로에는 황색 전멸등에서 좌회전할 차. 여기 차가 오니까 서 있죠. 나 2차로 가고 있었는데 2차로 갈 때는 여기 택시가 안 보여요. 택시가 오른쪽으로 딱 커브 돌자마자 여기에서 쭉 제한속도는 60도로에서 이때 택시가 보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비상등 켜고 있으니까 1차로로 비켜가는데 불법 유턴을 택시 피하다가 이번 사고에 대해서 택시는 60대 40을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랑 안 부딪혔잖아. 비접촉은 60대 40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시보험사는 아니 저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내가 부딪혔어야 돼? 부딪혔으면 100대 빵이 있죠. 왜 안 부딪히셨어요? 왜 피하셨어요? 보험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딪혔으면 100대 빵인데 피하셨기 때문에 60대 40이라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한속도 60도로에서 불박차는 한 50 정도로 가고 계셨다고 합니다. 100대 빵입니까? 6대 3입니까? 비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60대 40 적당하다. 100대 빵이다. 불박차에게 조금은 잘못이 있다. 여러분들은 100%가 100대 빵입니다. 그렇죠. 저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네, 못 피하죠. 부딪혔어야 돼요. 부딪혔으면 100대 빵이죠. 그런데 저 부딪히면 저 사람도 다치고 나도 다쳐. 그러면 나 혼자 다치는 게 낫지 하면서 살신성이 난 겁니다. 쭉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때 보여요? 깜빡이 비상등 켜고 있어요? 근데 피해가는 거 맞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나보고 어쩌라고쇼. 이럴 때 혹시 저렇게 비상등 켜고 있는 차는 저기서 여기 중앙분리대 끊어졌어요. 여기로 불법 유턴할 수도 있어. 거기에 대비해서 조심해서 써야지. 그런 판사 만난다면 혹시 불박차한테 한 10% 있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 앞에 녹색 신호입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진행해요. 오른쪽에서 합류해 들어온 차들이 있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갑니다. 가는데 와 이런 와 예 어이씨 아니 저 차는 들어올 때요 2차로 들어가도 되잖아. 2차로로. 그런데 나 금방 내 신호 보고 왔는데 빵이 늦었을까요? 상대차 80대 20 주장해요. 검은차 보험사가.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90대 10까지 해줄게요. 100대 빵이지. 아니에요. 저 차 보세요. 깜빡 켜고 있잖아요. 왼쪽 깜빡이. 왼쪽 깜빡 켜고 있으니까 미리 대비했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대 빵입니까? 상대차가 왼쪽 깜빡이 켰기에 100대 빵은 아닙니까? 투표해보겠습니다. 시작! 깜빡이가
암행어사 마패일까요? 암행어사 마패도 암행어사가 출두하더라도 탐관 우리들은 엎드리지만 그런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은 아무리 암행어사 마패가 보인다 하더라도 내 시간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불박차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100%가 100대 빵입니다. 그렇죠. 100대 빵. 그런데 말입니다. 당연히 100대 빵이어야 되죠. 그런데 일부 판사 만나면 혹시에 대비했어야 된다면서 90대씩 얘기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100대 빵이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깜빡이 킨 거예요. 깜빡이는 언제까지 키도록 돼 있죠? 깜빡이는 지금 당연히 켜야 돼요. 이 차로에 다 들어올 때까지 그 진로 변경 행위가 다 끝날 때까지 켜야 돼요. 예. 그래서 깜빡이 킨 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예, 저 차는 2차로 들어와서 한 칸 한 칸 가야 되죠. 따라서 이번 사고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게 있어요. 당연히 100대 빵이어야 되는데 일부 판사 만나면 혹시 대비했어야지 그 차가 쑥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90대 10이라고 얘기할 그런 판사분들도 일부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100대 빵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제한속도 60도로입니다. 불박차 남편이 운전하고 그리고 옆에 아내분이 타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은 앞차랑 안전거리 충분히 두고 아주 안전하게 가고 계셨다가 나중에 깜짝 놀랍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한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가겠습니다. 쭉 잘 가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아니 야, 저 차는 저렇게 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 차 뭐 한 거예요? 유턴한 거죠, 유턴. 유턴은 어떻게 했나요? 유턴 구역선이 있네요. 여기 유턴 구역선에서 이렇게 유턴해야 되는데 거꾸로 0유턴을 했어요. 불박차 저 차 들어오는 거 보고 언제쯤 발견했을까요? 60으로 가다가 예, 60. 급제도! 저렇게 급할 때는 빵 못해요? 급제도! 여유가 있으면 빵과 함께 브레이크인데요. 저렇게 너무 급할 때는 그냥 핸들 틀면서 급제도. 깻잎 몇 장 차이로 사고를 겨우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러다 사고 났으면 무슨 사고인가요? 0뉴턴은 중앙선 침범이에요. 사고 났으면 저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다행히 사고는 안 났어요. 다행히. 근데요. 진짜 미워 죽겠어요. 0뉴턴 차랑 간발의 차이. 예, 간발. 머리카락 하나 차이로 사고는 안 났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은 아이고 애기 엄마랑 저랑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은 상대방이 너무나 괘씸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리다니 씁쓸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죠. 네, 선물, 조그만 선물.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6만 원 플러스 30점이에요. 물론 본인이 안 오면 차 주인한테 과태료 9만 원입니다. 근데 사고 나서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에 사고 났을 경우 저 과실 비율 투표해봐야 될까요? 투표해보겠습니다. 100대 빵이다. 불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이거 투표해봐야 되나? 투표 시작.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네, 무의미한 투표입니다. 당연히 100대 빵이죠. 중앙선 침범이면서 중앙선 침범 사고 갑작스럽게 중앙선 침범하면 어떻게 피하겠어요? 사고 났으면 당연히 100대 빵입니다. 근데 진짜 순발력 좋으셨어요. 나중에 끄락 하면서 차가 멈췄잖아요. 그러고서도 미안한 소리도 안 하고.
아,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저 차 세우고서요. 와서 괜찮아서 해야죠. 저렇게 급제동은 다칠 수도 있어요. 급제동화 보면 저 안전벨트가 팍 하고 여기에 이런 데 멍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악 하면서 어깨 이런 데 다칠 수도 있어요. 이분은 진짜 놀래기만 하고 다치진 않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렇게 그냥 가면요. 비접촉이라도 뺑소니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이면서 뺑소니까지 될 수도 있어요. 0뉴턴은 중앙선 침범입니다. 그러다 사고 나면 중침 사고입니다. 그리고 100대 빵입니다. 저 앞에 자전거 타고 건너가네요. 자전거 횡단도로. 네, 자전거 횡단도. 나 천천히. 이거 뭐야? 너 어디서 나왔어? 여기 오른쪽에 보행자 없고 아직도 사람 안 오고 천천히 가는데 어이구 뒤에서 자전거 뒤에서 왔어요. 너 어디서 왔니? 어디서 왔나?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인도에서 온 것 같아요.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 아, 여기 있네. 여기 이 사람이네요. 다시 처음부터 여기 보이네. 그죠? 여기 저 파란 옷 입은 애가 저렇게 달려와서 저렇게 달려와갖고 그래서 내가 우회전하는데 내 뒤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후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학생은 나보다 저 뒤쪽 인도를 달려오고 있어요. 나 천천히 갑니다. 자, 보행자들 없어요. 여기 보행자가 여기까지 올라가 아직 멀었으면 나 가도 이거 문제 안 되죠. 여기도 보행자 없고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가는데 아이고 자전거 연리 와서 이렇게 천천히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냥 먼저 가려고 그랬어요. 불박차가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불박차가 보행자로 해서 멈춰준 것도 아닌데 지금 횡단보도에 적어도 한 칸은 들어왔겠죠? 여기에서 내 차가 서 있는 데서 한 3m 뒤로 빼면 되니까요. 자, 보일 때는 저기 자전거 전용도로 여기까지 갔으니까 횡단보도 한 칸은 들어왔어요. 자전거 횡단도가 바로 앞에 보이니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우리 보험사에서 불박차 80, 자전거 20이래요.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걸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타고 가려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빨간 표시되어 있는 자전거 횡단도로 갔어야 되는데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데 뒤에서 달려오는 건 제가 어떻게 아나요? 차 뽑은 지 4개월밖에 안 돼서 처음 뽑은 새 차인데 애지중지하고 타고 다녔는데 사고를 당해서 짜증도 나고요. 물론 아이 다친 건 좀 미안하고요. 근데 제 과실이 80%라는 보험사 전화를 받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자전거 더 잘못이다. 자전거 100% 잘못이다. 50분 중에 2분은 불박차에도 잘못이 있답니다. 조금은 잘못이 있답니다. 자전거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6%. 자동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빠르게 돌지 못하니까 혹시 그 사이에 애들이 자전거 타고 빠르게 올지도 몰라. 자전거나 전동킥보다 혹시 그냥 막 달려올지도 몰라. 그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자, 여기는 못 들어와. 여기는 펜스가 있으니까 여기부터는 볼라드 사이로 애들이나 킥보드가 들어올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서서 뒤 한번 보고 잠깐 서서 뒤 한번 보고 뒤 한번 보고 뒤 한번 보고 계속 뒤 보고 1m 가고 뒤 보고 1m 가고 그럼 얘 빨리 기다려. 저기 자전거 오네. 쟤 어쩌면 내 앞으로 들어올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 피할 수 있겠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병아리에 병아리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저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뭐가 잘못인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불박차가 섰다 출발한 것도 아니잖아요. 양쪽에 보행자 없어서 잘 살펴서 가는데 뒤에서 자전거에 칼치기잖아요. 실패한 칼치기잖아요. 자전거 운전자 저 학생이 다친 거는 좀 안 됐지만 과연 불박차 운전자가 뭘 잘못했을까요?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신 두 분께 도대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쭙고 싶습니다.